네, 5월의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차예리 셰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해주신 그 코너 보고 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갑오징어 먹어야 된다고 해서 저 먹었잖아요, 진짜로. 아, 네. 그래요. 저는 왜 안 불러주셨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아, 먹었어요. 네. 자, 오늘은 음. 어떤 에피타이저부터 가지고 오셨다고요? 가족의 네, 달이잖아요. 또 네, 5월에 맞아요. 다 같이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토마토. 토마토. 가지고 나왔거든요. 큰 네. 거요? 아니요. 방울토마토도 방울토마토? 요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토마토들이 요즘은 사이즈별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맛있더라고요. 네, 어떤 요리를 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예, 네. 어떻게 좀 해먹어 볼까요, 토마토를? 토마토 이제 뭐 에피타이저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한식은 에피타이저가 그렇게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상큼하게 뭔가가 그런 게 땡길 당길 때가 때가 있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는 이제 토마토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맛을 탁 당긴다 뭐 이렇게 만들 때 토마토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방울토마토 이용해서요. 에피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것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방울토마토는 위에 살짝 칼집을 주시고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신 다음에 찬물에 얼른 옮기시면요. 껍질이 살짝 벗겨지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볼에 담그신 다음에요. 요즘 뭐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아보카도 오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혹시 집에 담아둔 매실 진액이 있다고 하면 매실 진액 한 스푼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꿀 한 스푼 넣어주신 다음에요. 양파를 요즘 양파도 제철이죠. 그래서 곱게 채를 쳐셔가지고요. 소금에다 절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하신 다음에요. 두 개만 살짝 섞어주시면요. 저렇게 맛있는 에피가 완성이 돼요. 네, 먹었을 때 뭔가 상큼함과 달달함이 동시에 오는 그쵸. 그 샐러드 네. 같은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름이 저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방울토마토 이제 그 마리네이드? 네, 맞아요.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라고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예. 이제 그냥 한식적인 표현으로 절임이라고도 많이 해요. 절임이 더 맞을 것 절임. 같아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아, 정말 처음부터 시작부터 상큼해집니다. 자, 그리고 요즘엔 또 산과 들에서 나는 식재료가 풍성해지는 시기인데 제철 채소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해요. 봄나물이 살포시 얼굴을 감췄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이하고 양파, 그다음에 죽순, 감자, 그다음에 마늘종, 고들빼기들이 굉장히 풍성해졌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죽순이 아주 또 대표적으로 뜨고 있죠. 네. 죽순 하면 딱 떠오르는 지역이 담양, 우리 지역 담양인데 대나무니까. 예. 네, 맞아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수확 기간이 좀 짧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대나무가 원체 이제 쑥쑥 잘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순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짧은 기간에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또 뭐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단점이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이에요. 네. 뭐 죽순은 정말 잘 아시다시피요. 대나무류에 이제 줄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리고 연한 싹인데요.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만큼 죽순도 굉장히 짧은 시기에만 드실 수 있고요. 죽순은 보기보다 단백질이라든지 당질, 그다음에 칼슘, 인, 철, 아스타라민산, 글루타민산 등 이렇게 굉장히 나열이 어려울 정도로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서 있어요. 네. 그래서 죽순은 건강뿐 아니라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장내에 독소들이 축적이 되면 피부들이 이제 많이 거칠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죽순 같은 경우에 장내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피부를 굉장히 아름답게 유지를 시켜준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타로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진대사를 굉장히 촉진을 해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고요. 약간 디톡스 효과가 있나 봐요. 네, 맞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은요, 또 설사를 유발을 하시거나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기미나 네. 주근깨가 진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드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통 뭐 짬뽕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죽순을 주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런저런 요리를 또 해서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죽순은 근데 요리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좀 있다면서요? 네, 거의 봄나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아린 맛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번 달에도 이제 고사리 설명드리면서 아린 네. 맛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죽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거하시고 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세요. 죽순은 밑둥을 살짝 자르신 다음에요. 반을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껍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주신 다음에요. 냄비에 쌀뜨물을 넣으시고요. 소금 한 스푼.
그다음에 식초 1스푼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신 다음에 네. 찬물에다가 30분 정도만 우려내주시면 아린 맛이 사라지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빠른 시기에 먹어야 되니까 오래 보관해주고 싶다고 하시면 죽순 삶은 거를 봉지에 넣으신 다음에요. 물이랑 같이 냉동 보관하시면은 수분기가 날아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되시고요. 물과 네. 함께 넣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물이 없으면은 냉동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자체적으로 수분이 말라버리니까.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죽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수분이랑 같이 얼리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더 보관을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가지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바싹 말리신 말려서. 다음에 아, 예.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언제든지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수확 기간이 짧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대량 구매를 해서 보관을 잘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할 그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죽순 요리법 얼른 알려주세요. 죽순은 진짜 요리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한식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거 거잖아요. 올라가더라고요, 위에 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한식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죽순밥 이렇게 해서 죽순 밥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러시죠. 네. 요즘에 또 나오는 게 완두콩이에요. 그래갖고 완두콩하고 같이 밥을 지으시면요. 색도 굉장히 이쁘고 맛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벌써 색이 예쁜데요? 그렇죠. 쌀 2컵 하고요. 네. 당근, 그다음에 완두콩, 표고버섯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은 간장 3스푼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가 마늘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쌀은 깨끗이 씻은 후 불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완두콩하고 껍질을 벗기시고요. 그다음에 죽순은 들기름하고 소금에 살짝 묻히신 다음에요. 냄비에 불린 쌀을 먼저 집어넣으시고 밥을 먼저 앉히신 다음에 네. 보글보글 끓기 시작을 하면요. 준비하신 완두콩하고 죽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은요 좋아요. 근데 평소보다 수분량을 조금 덜 잡으셔야 되는 이유는요. 네. 완두콩하고 표고버섯에서 수분이 물이 조금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평소보다는 이제 물량을 조금 덜 잡아주시는 게 이제 좋으세요. 너무 예뻐요, 완성된 그쵸? 게. 네. 그다음에 밥이 끓기 시작할 때 준비된 재료들을 다 넣으시면 저렇게 되시는데요. 봄에는 양념장에 달래를 넣으셨잖아요. 네네. 오늘은 마늘종을 다져서 넣으실 건데요. 양념장이요? 네네. 마늘종을 이제 4등분 하셔가지고요. 칼집을 넣으신 다음에 쫑쫑쫑쫑 썰으신 다음에 네. 간장에 깨놓고 참기름 넣으시고요. 마늘종 넣어주시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달래 양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아마 드실 거예요. 네. 진짜 뭐 완두콩에 죽순에 그 마늘종까지 식감이 정말 예술인 요리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예. 네. 마늘종 양념장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그것도 네, 한번 네.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네. 죽순 밥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반찬도 있을 것 같아요. 뭘 만들어 볼까요? 죽순하면 이제 또 대표적인 게 또 나물이죠. 근데 이제 죽순 나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서요. 그냥 들기름하고 소금만 넣고 볶으셔도 정말 맛있어요. 끝이에요? 예. 오. 근데 이제 들기름에 볶다가 소금 빼시고 간장을 넣으신 다음에요. 저렇게 들깨가루 1스푼 넣어주고 볶으시면요. 아주 간단한 나물 반찬이 완성이 되는데요. 네. 죽순은 아까 앞에 한 번 익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주셔야지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하실 그럼 수가 짧게 있어요. 볶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네네. 그다음에 죽순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죽순 초에 무침이요. 초회 무침. 네. 네. 그래서 죽순만 가지고서는 초장이랑 같이 무치기만 하셔도 이 식감이랑이 정말 뭐 어떠한 해산물보다도 더 맛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갑오징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맛있더라고요. 갑오징어를 네. 살짝 데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 죽순은 이제 먼저 소금하고 그다음에 설탕, 그다음에 식초에다가 먼저 밑간을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고추장 양념 만드실 건데요. 고추장 1티, 그다음에 고춧가루 1티, 식초 3스푼, 그다음에 설탕 2스푼, 레몬 1스푼, 마늘 1스푼 섞어주시고요. 준비된 갑오징어에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무치신 다음에요. 죽순 넣고 양념장 골고루 묻혀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들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빼시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만 넣어서 무치셔도 또 색다른 맛이 나와요. 그것도 네. 하얗게 되는 무침이겠어요? 그렇죠. 아까 지금 잠깐 그 파란색이 보였던 게 마늘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또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는 이 죽순 사자고 하실 것 같아요.
자, 반찬까지 만나봤고요. 요즘 또 오이나 열무, 또 고들빼기처럼 김치 담가 먹기 좋은 재료들도 제철인데 네. 김장김치가 이제 조금 이맘때쯤 되면 네. 좀 떨어질만 질리기 하죠, 또. 시작하고 네, 떨어지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데 김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김치는요, 지금 이제 뭐 시장 나가보시면요, 정말 알타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열무도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열무 하나 추천드릴게요. 열무 김치를요, 감자를 삶아서 넣은 열무 감자 김치인데요. 감자요? 네네. 김치 담그는데 감자를 넣는다고요? 네, 보통은 이제 풀을 써서 많이 넣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번거로움 마시고 요즘에 감자 많이 나오죠. 감자를 삶아서 네. 으깨셔서 그냥 김치랑 같이 버무려만 주시면은 아.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전분 역할을 이제 같이 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감자에서 나오는 그 이제 담백한 맛이랑 어우러지니까는요, 네. 김치가 잘 무르지도 않고 오. 굉장히 깔끔한 맛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때 이제 액젓하고요, 새우젓을 조금만 집어넣으신다고 하면요, 열무 비빔밥이나 열무 비빔국수 이렇게 해 드시면은요,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고요. 네. 고들빼기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서 굳이 쓴맛을 빼지 않으셔도요. 네. 그렇게 쓴맛이 부담스럽지 않게 입맛을 자극하시면서 자꾸 손이 가고 또 먹고 싶은 김치가 또 만들어지실 거예요. 네. 네. 고들빼기 김치도 참 별미이긴 하죠. 근데 그나저나 그 오이랑 양파는 또 많이 나올 때 네. 맛있을 때도 장아찌로 담궈 놓으면 오래 먹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장아찌 어떻게 담궈야 맛있을까요? 저도 이 시기에 되게 장아찌 많이 담거든요. 근데 이제 오이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요, 소금물을 끓여서 뜨거울 때 이렇게 부으시면은요, 꼬들꼬들한 오이 장아찌가 완성이 되지거든요. 네. 이 오이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무침용으로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소금물을 식히셔서 부어주신 다음에 담근 오이 장아찌는요, 여름에 차가운 냉국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맛이 있어요. 아, 네. 소금물을 뜨거울 때 붓느냐, 식혀서 네. 붓느냐가 달라지네요. 식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오이가 50개 반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네. 물 8리터에 소금 1.5kg 넣으시면 되는데요. 좀 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이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짜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네. 오이에 소금, 그다음에 오이에 소금물을 부으신 다음에요. 아주 중요하신 거는요. 오이가 떠오르지 않게 뭔가로 눌러주시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해요. 봤어요. 막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놓는 네, 네. 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떠오르게 되면은요, 네. 공기랑 만나서 얘가 물러지거든요. 아. 그러면 오래 드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물 밖으로 나오지 않게 뭔가로 눌러줘야 그렇죠. 되는 하나 거예요? 빼시면 또 눌러놓으시고 하나 빼시면 또 눌러놓으시고 손이 많이 이렇게 하시면 가겠는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시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요즘 마늘장아찌나 뭐 양파장아찌도 굉장히 많이 담그시잖아요. 네. 이때는 간장으로 연하게 색을 내는 방법도 있고요. 소금하고 식초로만 담아서 아주 깨끗하게 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금하고 식초, 그다음에 비트 이용해서 아주 분홍빛이 화려하게 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조금씩만 이렇게 담궈주시면 또 손님 상에 하나하나 이러면 또 색다른 또 상차림이 하나씩 또 나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마늘하고 양파 2kg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식초 2컵, 설탕 2컵, 그다음에 물 1컵, 소금 2분의 1컵, 소주 2분의 1컵을 같이 끓이셔서요.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때 간장색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은 간장만 2분의 1컵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장아찌까지 저희가 이제 담궈 보는 걸로 했고요. 5월에 또 소개해드린 다양한 또 음식들 함께 드시면서 마무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예리 셰프님과는 저희가 또 다음 달에 맛있는 이야기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